수준이 높은 문제예요. 그쵸? 왜냐하면 그 작년에 그 농구먼에 출제했던 이론을 다 경질됐어요. 다천되고. 왜요? 문제를 잘 내서 잘못 내서. 잘못 내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작년에도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작년 엄청 실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문제를 난이도 조절은 기출 문제 가지고 조절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제가 제 추측이건데 작년 그 작년 이렇게 보험계약법이 왜냐하면 다른 시험에서 보는 과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제 조금 패턴을 바꾸면 경각심을 가지고 출제하게 되면 보험계약법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그래서 조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방주사 맞으니까 뭐 어려운 게 오히려 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제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12개가 나왔네요. 25개, 12개면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12개면 몇 점이에요? 48점. 하나에 4점이니까. 48점. 이 정도면 나쁜 점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니까 1등 하신 분이 20개를 맞으셨어요. 정주환님이시라고. 짝이 두분 정주환님.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김태은님. 18개. 김태은? 잘하네. 그 다음에 3등이 이제 17개인데 성함을 안 적으셨어. 무명님의 무명님. 파란 볼펜 이렇게 하셨던데 어떤 분인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답을 알려드리고 수업은 11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1번은 4번이에요. 2번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2번에 1번. 3번은요? 4번 말고 3번 말고 빗사이로 가십니까? 2번이 답이에요. 4번은 4번은 3번. 5번은 4번. 5번 4번. 6번 1번. 7번은 3번. 8번 2번. 예. 8번 1번. 죄송합니다. 8번 1번.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9번 2번. 9번 2번. 10번은 3번. 11번 2번. 12번 3번. 13번 2번. 14번 3번. 15번 2번. 2번, 2번. 이거는 본다, 승낙 의제가 되는 거잖아요.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3번. 17번 4번. 17번 4번. 18번 3번. 그게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거든요. 그걸 많이 놓칠 것 같았어요, 느낌이. 19번 1번. 20번 4번. 21번은 문제 지문이 그래가지고 읽다가 뭔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21번에 1번. 22번 4번. 23번 2번.
24번은 다 맞히셨죠? 몇 번? 1번. 25번. 4번. 자, 쉬셨다가 11시부터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은 다 체킹하셨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안 불러도 돼요? 그러면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답은 4번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대리상이니까 대리상은 두 명이 있죠. 최악 대리상하고 중개 대리상. 그 최악 대리상은 이제 보험자고 대등하고, 그다음에 보험자가 불성실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자는 대리상에 있어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최악 대리상 할 수 있는 게 4개잖아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 교부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자에게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우리가 정리할 때 청취해, 고통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변경, 해지, 체변회를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4번 맞는 거고요. 자, 1번은 쉽게 다 풀으셨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이제 고지 의무잖아요. 고지 의무는 언제 해야 되나요? 성립하기 전까지. 전까지. 누가 해야 되나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안 하게 되면 자, 고1, 3해죠. 그래서 1은 1월, 3은 3년. 그러면 안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고지 의무는 직접 의무, 간접 의무. 간접 의무. 간접 의무니까 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소호 제기할 수 없는 거고, 단지 해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지 의무를 하게 되면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청약이 들어오면 보험자는 일단 심사를 하죠. 그래서 인보험은 신체검사, 손해보험은 실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호음의 측정에 따라서 보험료도 정해주고 또 보험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승낙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옳은 거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계약 청약 후 승낙 이전에 발생한, 승낙 전까지 해야 되니까 이전에 발생한 중요 사항도 고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자, 2번은요. 자, 보험 설계사는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설계사는 오로지 하는 게 딱 두 개잖아요. 교수,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자,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서 보험료 수령하는 거. 그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최근 개정된 상법은 고지 의무를 자, 수동화한다라요. 수동화가 아니에요. 수동화는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하는 게 수동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동화가 있어요. 수동화 하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 간주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는데 삭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틀린 건 어디가 틀렸냐면 수동화가 틀렸어요. 그리고 삭제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자, 질문표에 성실하게 응답하기만 하면 현행 상법상 충분한 고지 의무 이행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본다를 추정한다고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답이 1번이었고요. 자, 3번은요. 자, 면책이죠. 자, 면책은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무슨 면책, 무슨 면책? 법정 면책, 약정 면책. 예. 약정 면책은 이제 특약에 의해서 면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 면책은 절대적 면책, 상대적 면책이에요. 절대적 면책은 고의 사고 낸 거, 중대한 과실로 사고 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적 면책은 이제 전쟁이나 그 다음에 뭐 자연부패, 그다음에 보험 목적의 하자, 보험 목적의 흠, 뭐 자연 소모 이런 것들인데, 자, 원칙은 면책이고 예외적으로 특약을 하면 부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자, 옳지 않는 거 했는데, 자, 답이 몇 번? 2번. 그럼 2번부터 볼게요. 자, 상법상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면책사유, 고의사고는 면책사유죠.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중요해요. 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 유효다. 이거를 유효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요. 지금 이 부분은 총칙 파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인보험은 시험범위 아니지만 이거는 총칙에 들어오니까 시험범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원칙은 면책입니다. 자살은. 생명보험을 가입해놓고 자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면책인데, 그 자살을 내가 내 힘으로 해서 하는 자살은 면책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한 거는, 그거는 부책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2015년도 6월 23일 대부분 판례예요. 이거는 이제 이 판례를 안 사람은 맞출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못 맞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치명적인 질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자살한 거는 자살로 인정을 안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떨어졌던 사건이에요. 여기는 이제 초점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고의로 안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1번은요. 손해보험 경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절대적 면책 맞죠?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동일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마다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 책임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사건을 할지라도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피보험직은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좀 생각을 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4번은요. 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게 우리 이제 그 뒤에 조문에 732조 의 1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자는, 자,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사망은 과실로 사망한 거는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러나 고의로운 것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보험은 또 이게 특징이에요. 손해보험에서는 중과실도 고의나 중과실은 면책이지만 인보험에서요, 인보험에서 고의만 면책이에요. 중과실은 보상합니다. 한다는 게 732조 2에 조문에 나와 있어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발표하시고. 무효 취소. 자, 1번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기사고나 불능사고잖아요. 자, 이거는 원칙으로 무효죠. 그러나 자, 이 경우는 644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사이에 협정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강행규정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행규정은 임의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데 강행규정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협정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644조에 어떻게 나와요? 기사고 불능사고는 원칙은 무효죠.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선의이고 그다음 피보험자가 선의이면 유효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조문 자체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리고 다르게 배제 특약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계약의 무효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당연히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효는 효력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3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도 자,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비로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 원칙에서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보험이냐면요. 임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어째요?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계약 체결하기 전이든 후든. 그러니까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 없는 그 보험은 면책사유예요. 보험 안 줍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반드시 동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동의가 뭐야? 사고 발생 전이든 이후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든 간에 들어가야 보험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이 사람이 서면 동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판례에서 보면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좀 용돈 좀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째 의도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어째버린 거예요. 죽여버려야죠. 그래야 뭘 타니까 보험을 타니까.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피보험자 동의가 없는 거는 절대적으로 면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험금 안 주는 거는 금반의 원칙에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요. 반한데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갑이 의료 명의를 도용해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 그 보험증권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료 명의로 돈을 빌린 다음 상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겠죠. 그러면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봐 보험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지문이 있는 순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그럼 읽어요. 간단한 거 우리 청구권 대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하고 A하고 자 보증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갑을 이제 자기를 위한 보험이니까 이게 피보험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자 농협은행에서 뭐 했어요? 금전 소비대차를 한 거죠. 얼마? 1억. 그러면 농협은행은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그냥 갑 못 믿잖아요. 그래서 보통 갑의 부동산에다가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와 여기에? 보증보험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증보험 회사가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대신 여기서 이제 1억을 갚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 여기 피보험자한테 구상권 행사한다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로 정상적인 피보험자였다면은 구상권 행사 안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진짜예요, 을이에요. 을 걸 갖다가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갚았어요? 여기 보증보험회사가 지금 1억을 못 갚으니까, 갑이 못 갚으니까 보증보험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대신 갚은 거잖아요. 은행한테. 정리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보증보험 계약이 정상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의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을을 피보험자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지금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은행은 금융기관의 해를 못 믿으니까 여기다가 부동산을 제공해 부동산이 없으니까 보증보험을 좀 이용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갑이 못 갚으니까 대신 누가 갚았어요? 보증보험에서 이렇게 갚았단 말이에요, 1억을. 근데 이게 정상적이면은 구상권 행사 안 되는데 이게 비정상적이니까 2조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한다 못 한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그 이야기인데 요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걸 못하면 이제 뭔 말인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5번은 답이 4번이죠. 4번에 3번. 옳지 않는 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4번에 3번입니다. 답. 자, 5번은 4번이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보험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 무효, 취소,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보험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 중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골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래에서만 한다는 이야기는 뭘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해지를 찾으라는 이야기죠. 해제나 취소는 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해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유효, 앞으로만 무효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문제에서. 그러면 가번에서 손해보험에서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이거는 뭐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 다음에 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라는 사망보험. 이것도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래서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는 15세 이상부터 가능해요. 15세. 그 다음에 또 14세가 있죠, 우리. 이제 시험과 관계없이.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그 14세 미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안 해요. 일단 형사처벌 못 해요. 그 다음에 만 19세가 되지 않는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으로 가요. 만 19세 이상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가요, 이제? 국립호텔로 가요. 그래서 14세, 15세, 19세 이렇게.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15세 미만자는. 그 다음에 다음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관계 종료. 약삼치잖아요. 약관이니까. 계약 성립한 날 3월 내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 소급에서 무효. 소급에서 무효. 지금 해지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나번 보험계약 체계로 보험료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자 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납부해야 되는데 2월이 경과하도록 안 냈어요. 그건 뭐예요? 해제예요. 해제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돼요. 그러면은 자 가나 달은 아니네. 그럼 답은 딱 정해졌네. 4번 마바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있잖아요. 안 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통지하면 자 1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 들어가는 거고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뭐 들어가요? 해지. 그럼 마번은 당첨이고요. 자 바번은요. 생명보험 표준 약관상 중대 사유로 인한 보험계약 관계 종료
자, 중대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자,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마바가 답이네요. 조금 멍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험 보니까 해결해야 돼. 자, 6번은 답이 1번이죠. 자,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나 일부만 해지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임의 해지. 예.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은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요건을 소지해야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증권을 소지하거나 그다음 3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로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슨 의무 위반이에요?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이에요. 자, 위험 유지 의무 위반은 자, 653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3명 다 들어가요. 여기서는 고지 의무는 없어요.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고지 안 해도 돼요. 근데 보험자가 알았을 때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653조. 그래서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계약상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때 보험자는 이를 근거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7번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 통지 의무죠. 자, 65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위험 변경 증가는 위험 기간 중에 생긴 것이야 한다. 맞죠? 자, 2번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는 현저한 것이야 된다. 그렇죠. 그냥 증가가 아니라 현저하게 증가해야 돼. 현저하게 증가해야 돼. 자, 3번 보험계약 성립 시부터 예견된 위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위험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요. 제외한다. 왜냐하면 자, 이런 거 있을 때 보험계약자는 체결을 승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승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위험이 예견된 위험이 계속 지속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럼 뭘 줘야 돼요?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한다 안 한다 청약이 들어오더라도 안 하겠죠. 또 승낙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보험료 갖고는 안 되겠죠. 보험료 확 이렇게 늘려주면 모를까.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예견된 위험 상태는 자,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2014년 7월 14일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통지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죠. 형식이 없으니까요. 자, 8번 다음 중 상법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답은 이제 2개인데요. 자, 갑은 봅니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방식? 자동 복귀 방식. 이거는 사고 발생 전도 후도 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고도 자동 복귀가 됐으니까 또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 미경과 보험료 환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나번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은 파산 선고 받으면 3월 이내에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지 않고 3개월이 지나버리면 실효가 돼버리잖아요.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무효인 상태에서는 해지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유효인 상태에서 해지나 취소나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무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인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사고 났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지할 수 있어요. 고지 의무 위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거는 인과관계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보험금 주냐 안 주냐는 인과관계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당첨.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을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 서면 동의 해야 된다고. 안 했어요. 그럼 유효, 무효. 무효니까 해지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쓰나미로 선박과 화물이 멸실이 됐어요. 멸실 동그라미. 그러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목적물이 멸실돼 버리면 보험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능사고잖아요. 그럼 일단 원칙은 무효예요. 무효니까 해지해요, 못해요? 못해요. 갑자기 쓰나미 나오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요.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는 것은 답 2번인데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임의 없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요, 위임을 하든 안 하든, 특정을 하든 안 하든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통지는 반드시 해줘야 안 해준다.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번은요, 보험계약자는 위임받지 않고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불특정 타인이 뭐냐면요, 뭐 상속인들 이렇게. 상속권자가 아들이 5명이에요. 그럼 상속인들을 이렇게 해서 피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특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특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위임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 이익을 받는다. 그렇죠.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그 타인도 보험료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자, 보험료가 지체됐을 때는요, 보험자는 최고할 때 자, 계약자한테 최고하지만 피보험자한테도 같이 최고를 같이 해요. 자, 10번, 다음에 들어갈 기간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어요. 요즘 문제 스타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자, 1번,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을 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 통지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자. 그러면 7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정했네요. 그러면 어때요? 통지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래서 1번은 10일 내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2번은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 또는 일부, 전부는 일시납이고 일부는 분납입니다. 지급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며칠 이내에 납부 통지해줘야 돼요? 30일. 통지 안 하면 승낙 의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30일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성립한 날로부터 자 3개월 내에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그래서 약삼치. 그냥 딱 약삼치. 약삼치. 3개월이고요. 자 4번 이제 답을 결정하겠죠.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해지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몇 월을 경과 3개월 경과한 때 효력을 뭐예요? 일치요. 그래서 3개월. 답 3번이죠. 자, 11번. 다음 설명 중 상법과 대보험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답 2번인데요. 자, 10년 무사고 자동차 보험 후 피보험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으로 봐야 합니까? 보험계약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유상이고 쌍무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보험자는요,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둘 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무슨 의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보험자는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 그래서 유상이고 반드시 쌍무예요. 사고 안 났다고 해서 이게 편무로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2번이에요. 자, 1번 보험증권 작성지는 상법 666조에 의한 손해보험증권 후 기재사항이다. 들어갑니까? 목사, 급료, 무기, 계피, 보증, 작성지, 연월일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일단 유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에 관해서 체결한 화재보험 계약의 피보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없다. 뭔 말이죠? 피보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양도담보가 뭐예요?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풀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은행에 가만히 돈을 빌려줬죠. 그쵸? 봐봐. 은행에 가만히 돈을 빌려줬죠. 근데 갑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이 부동산 믿어요, 못 믿어요? 부동산 믿죠. 부동산이 없으면 보증보험이 대신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믿을 때, 그러면 믿는다는 이야기는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당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양도담보는 아예 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뭐까지 해줘 버려요. 이전 등기까지 해줘 버려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갚으면, 변제를 하면 다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게 양도담보예요. 그럼 이 사람은 피보험료이 어떤 거예요? 양도담보권자는 빌려준 돈이 피담보 채권이겠죠. 만약 1억을 빌려주면 1억을 갖다가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하겠죠. 이 목적물이 만약 없어져 버리면 1억 해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멸실돼 버리면 보험도 끝나는 거 아까 끝나는 거잖아요. 소멸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빌려준 돈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 피보험 이거잖아요. 처음 듣는 눈치예요. 전에 있었잖아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짜리요? 10억짜리. 그러면은 을하고 뭔 대차? 임대차.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할 거 아니라고요. 아니면 그냥 순수한 보증금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화재보험 가입할 때, 자, 이 보증금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화재보험 가입할 수도 있고요. 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하잖아요. 근데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화재보험 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K은행에서 뭐 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갑은 금전 소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 3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K은행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채권자이면서 이제 근저당 설정했다 이 말이죠. 돈 빌려주고 여기다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근저당권자가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도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네요. 만약에 화재가 나서 건물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 근저당 설정한 건 돈 안 주면 경매 실행하려고 지금 근저당 설정했잖아요. 화재가 건물이 없어져 버리면 화재 나서 없어져 버리면 근저당 실행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억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을은 이 보증금에 대해서 또 얘는 사용수익에 두 개 다 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은 또 갑도 건물이 날아가면 얼마가 날아가는 거예요? 시가가 10억이니까 10억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화재보험 가입해야 하네요.
그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할지라도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피보험자 벌써 몇 명이 생겼어요,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생겼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몇 번을 더 가본 거예요? 11번, 4번, 양도담보.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그 목적에 관해서 체결한 화재보험 계약의 피보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설정자면 이 사람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죠. 건물 소유자, 소유권. 그렇죠?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고, 설정자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니까 소유자고.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시가에 대한 화재보험, 피보험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2번 고지 의무에 관해서 우리 상법이 채택한 것은, 자 1번 고지 의무 이행 방법은 수동적 답변입니까? 능동적 답변입니까?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고지 의무 위반 효과로서 비례 감액주의. 처음 들어보죠? 지금 비례 감액주의를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게 채택이 안 돼 있고,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냐 안 하냐 양자 결단만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설이 있는데, 현재까지 조문에는 아직 삽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3번 고지 의무자에 대한 피보험자 포함. 그렇죠? 고지 의무는 누구? 두 명이잖아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그래서 답이 3번이고, 4번은 보험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 해지는 누구만 해요? 당사자만 해요. 당사자. 당사자가 누구예요?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이 두 사람만 해지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어. 제3자는 못해, 이거는. 그 다음에 자 13번 보험계약자가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 토탈 물어봤네요. 미경과 보험료. 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를 일단 봐줘요. 별표 한 3개 해주세요. 자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자 1번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 자 사고 발생 전 임의 해지는 보험계약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경과 보험료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1번은 당연히 미경과 보험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은요 보험사고 발생 전, 자 보험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했어요. 보험자가 해지했어요. 이거는 임의해지예요, 법정해지예요? 법정해지예요. 보험자가 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해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계속보험료 지체는 미경과가 아니라 뭐예요? 해지 환급금이죠. 그렇죠? 해지 환급금을 안 받았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 환급금 받아버리면 부활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은 미경과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 관련 문제예요. 자 3번은요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보험계약자는 임의해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미경과 보험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고 그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럼 이 경우도 미경과 보험료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만 해당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요.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1번 답 3번이고요. 1번. 자,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여거 기출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어. 당사자는 틀렸어.
누가 와야 돼? 계약자가 와야 돼. 쉽게 놓쳐, 이거.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6회 때. 당사자로 해가지고. 당사자가 아니라 누가 와야 돼요? 계약자. 보험자는 임의해지 안 돼요. 법정해지만 되지. 임의해지는 보험 계약자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 등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까? 자, 해지는요, 사고 발생 전에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후에도 할 수도 있어요. 전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고 발생 전에 해지했다면 유효요, 무효요? 유효요? 사고 해지 후 사고가 났는데, 자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해지 원인이 있었어요. 해지 원인 있잖아요. 그리고 쭉 가다가 자 여기는 지금 사고가 기준이에요, 해지가 기준이에요? 아니, 사고가 기준이지. 사고 발생 전, 후. 여기서 뭐 했단 이야기예요? 해지가 됐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전에 해지가 됐단 이야기잖아요. 그 후 여기서 해지가 됐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해지가 됐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효 무효? 여기까지는 유효 무효? 무효일 때 사고가 지금 났잖아요. 사고가. 그러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자, 사고 발생 후 해지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유효 무효? 유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줘요, 인과관계 따져요? 그렇죠. 그럼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그럼 무슨 말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풀 때. 아무 말이 없으면 인과관계 있다 했어요. 그러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인과관계 있으면 이게 원인이 돼서 했으니까요. 인과관계 없으면 반드시 없다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앞에가 뭔 듯이? 듯이에요, 듯이에요? 헷갈리네. 듯이가 됐든 듯이가 됐든 간에 반드시 설명이 나옵니다. 인과관계 없다고. 그러면 뭘 줘요? 보험금 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사고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면 사고 발생 전, 후, 전 해지, 이제 사고 발생 전 해지, 후 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다시 쓸게요. 또 해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지 있으면 해지 원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지권 뭘 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러면 해지권 행사 전 사고가 났네요. 그럼 유효 무효? 유효. 그럼 뭘 따져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없으면 반드시 없다고 이야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후는요. 자, 해지 후예요. 그럼 여기 유효 무효? 무효니까 사고 났어도 보험금 줘요 안 줘요? 무조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효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요놈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입해 보면 돼요.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이거 한 문제 맞추려고 완전 그림을 몇 번 그리는. 그냥 이해만 하면 금방 되는데 이해가 안 됐으면 많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자 틀렸고, 자 3번.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거 맞나요 지금? 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무슨 방식? 그러나 이 경우 미경과 보험료 반환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에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겠죠.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15분부터.